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조조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요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나 막 자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해고 통보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당장 급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서빙 하면서 근무를 하시던 근로자분이 계셨는데요. 입사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 통보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초심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근로자가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가서는 이게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인정이 돼서요. 금전보상으로 약 2,100만 원을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걸까요? 우선 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리해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보내야 되는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성실히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요 4가지를 보는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아까 그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세금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요. 4대 보험료도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를 봤는데 이 근로자분은 홀서빙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이니까 주방에서 조리하는 인원은 필수 인력이니까 제외하고 홀서빙 하는 사람은 대체가 가능하니까 홀서빙 하는 이 근로자를 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점은 합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회사가 이길 것 같죠? 근데 뒤집혔습니다. 왜 뒤집혔냐면요.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을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잠깐 휴직을 좀 시켜본다든지 이런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추가로 근로자 대표한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 28일 전에 띡 통보하고 아무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운 거는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부당한 해고다 라고 인정이 됐던 사례입니다.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요건들을 안 지키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심에서는 근로자가 졌고 재심을 가서 근로자가 뒤집어서 이긴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초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재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한 요건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으로 2,100만 원 정도 받으신 케이스고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미 해고가 되고 나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보다는 해고 면담 과정에서부터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니면 면담이 잡혔다 이런 단계에서 미리 상담 받으시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하는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